자, 갑시다. 약점 체크 14번째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1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거 그랬습니다. 굵은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북을 돌려 안경 너머로 삼천수를 올려다보았다. 넓은 이마에 여러 겹의 주름이 졌다. 이때 지다가 주름이 지다의 지다가 어떤 뜻일까요? 이것부터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뭐예요? 포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때 지다는 무슨 뜻입니까? 상태가 뭐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졌다. 또는 뭐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면 1번 해는 서서히 지고 이건 자연현상이고요. 2번 나는 배낭을 등에 지고 이건 메고 산모가 건강하면 때에 맞춰 어김없이 젖이 진다. 이거는 뭐 생긴다라는 뜻이고요. 4번이 정답이죠. 나무 아래의 그늘이 뭐가 되자? 이루어지자, 만들어지자. 뭐가 된 겁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자 성어인데 일단 동문서답이 뭐죠? 자기가 물어보는 거와 상관없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토사구팽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 그런 것들. 면종복배는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뭐 하는 거? 배반을 생각하는 것. 자승자박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2번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자 성어 그랬습니다. 과거에 직장 상사인 상수에게 수모를 당한 일이 있는 만복이는 상수 앞에서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웃어주지만 그는 뭐야? 상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상수에게 지난날의 수모를 되갚아줄까 고민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속으로 뭐합니까? 저거 어떻게 쥐패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면종복배입니다. 유사한 말로 뭐가 있죠? 말은 달콤하지만 뭐가? 배에 칼을 차고 있는 거. 구밀복검. 3번 다음 보기에 나오는 랑그와 파롤의 의미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 그랬습니다. 자, 언어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명과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양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타가 났죠? 언어학자 소쉬르는 전자를 랑그라고 하고 후자를 파롤이라고 했다. 여러분 랑그가 뭡니까? 언어에 있어서 어떤 걸 랑그라고 그러죠?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속성, 개념, 형태 이런 게 랑그라면 파롤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 이런 걸 파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랑그와 파롤의 의미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 그랬습니다. 몇 번인가요? 4번이죠. 됐죠? 희곡이라는 건 정해진 틀이라면 그 안에 있는 연극 공연은 그때그때 따라 뭐가 됩니까?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관객들의 호응에 따라서는 뭐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막 웃고 있으면 그 부분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보기에 나오는 들다의 예문들 같은 표제어에 속하는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 그랬습니다. 그는 사진 동호회에 들기로 했다. 이때 들기는 뭡니까? 가입하다, 들어가다, 참여하다 이 정도가 되겠죠. 니은 오른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부처 핸섭이죠. 뭐가 됩니까?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개념 정도가 될 것 같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법당에 들었다. 이거는요. 들어가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기억과 무엇은? 디귿은 연결될 수가 있겠죠. 리을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들고 따라오시오. 그랬을 때는요. 가방을 뭐하고?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따라오시오니까 얘는 또 누구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미음과 연결이 되겠죠. 미음. 낯이 안 들어 별을 베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뭐죠? 날이 들지 않는 건 날카로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5번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지 못한 겁니다. 못한 것. 문예 동아리는 창작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문예 동아리는 창작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죠. 창작활동을 열 수는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창작활동을 하는 거고 전시회는 여는 거니까.
이런 건 뭐죠? 와과의 뭡니까? 와과의 앞뒤.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대등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죠. 문맥에서 주술의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쳤고요. 5번 같은 경우는 5번의 1번 같은 경우는 2번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러졌다. 아니죠. 불린 거죠. 그래서 불렸다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이때 관용격 조사 의죠. 의가 뭐가 됩니까? 모호성을 갖는 거죠. 그런데 관용격 조사 의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지금 뭐가 모호한 의미, 중의적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지 뭐만 바꾼 거예요? 자리만 바꾼 거지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4번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뭐했다? 주었다로 고치는 건 맞습니다. 나무에게가 아니라 나무에. 여러분 에게와 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무정명사에게는 뭘 쓰고요? 무정명사에게는 에, 유정명사에게는 에게.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가 축구를 이긴 겁니까? 일본에 우리가 축구를 이긴 거예요? 일본에 축구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본에 이긴 것보단 일본에게 이긴 게 더 익숙해지잖아요. 부모님에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에게. 왜? 유정명사니까. 6번 다음 보기에 기역 니은의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항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가 있고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무덤이 뭡니까? 일단은 무덤.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무덤은 뭐? 동사 어근 묻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어가 온 거죠. 이게 뭐가 된 겁니까? 디귿이 뒤로 가서 무덤이 된 거죠. 그 뭐예요? 합성어요? 파생어요? 파생어죠, 당연히. 그럼 뭐 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덤이 되는 파생어가 됩니다. 자, 주검 같은 경우도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주검도? 그쵸. 죽다가 원형이죠. 죽다에다가 역시 엄이라는 전미사가 와서 주검이 되는 파생어가 되는 거죠. 근데 기억을 가만히 보면은 원형을 밝혀 적지 말라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으려면 여기가 묻이 되고 여기가 죽이 돼야 되는데 원형이 없는 거죠, 지금. 밝혀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이 정답이 될 건 무덤과 죽음입니다. 됐죠? 근데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뒷뜰은 뭐 플러스 뭡니까? 뒤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앞뒤 할 때 뒤와 뜰이 있으니까 분명히 합성어이면서 어근을 밝혀 적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쌀알은요. 쌀 플러스 뭡니까? 알이니까 어근을 밝혀 적은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됐죠?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기본형이. 길다에다가 이가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히 파생어지만 뭐가 밝혀진 거죠? 원형을 밝힌 거죠. 그쵸? 지붕은요? 지 플러스 얘도 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미사가 붙어서 지, 붕이 되니까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됐죠? 뭐 별거 없네요. 해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쌀알하니까 생각나는데 뭐 어제 집에서 이제 백숙을 먹는데 여러분들 백숙 먹을 때 닭가슴살이 맛있어요? 닭다리가 맛있어요? 다리가 맛있잖아. 다 맛있어. 요거는 뭐 휴먼이라기보다는 애니멀에 좀 가깝죠. 주는 대로. 근데 다리에 대한 집착들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리만 더 사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네, 저희 그 볶음탕 할 때 닭다리만 아 그래? 그 다리만
다리를 5개를 더 사왔더라고. 그 나는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계속 뭐야? 뭔 닭이 장애인이야? 왜 이렇게 다리가 많아? 우리는 머릿속에 다리 몇 개? 2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다리가 나오길래 5개를 더 사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닭은 다리만 먹으면 또 백숙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죽을 끓여야 되잖아. 죽을 끓일 때는 꼭 뭐가 들어가는? 닭가슴살을 찢어서.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서지 그렇게 해서 내가 또 한 3마리를 보내버렸지 뭐. 다리를 보내버렸어. 아마 나중에 내가 죽고 배를 열어보면 양계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자, 7번. 다음 중에서 어미 사용이 바른 것은 그랬습니다. 어미 사용이 바른 것은. 자, 푸르르는 기본형이 뭡니까? 푸르르다에다가 푸르르고 푸르르니 니 오면 뭐라가 되는 거죠? 푸르르니 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이거는? 푸른이에요? 푸르른? 뭐? 푸르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모자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형을 잘못 밝히는 거죠. 기본형은 모자르답니까? 라답니까? 라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고 모자라니가 되는 거지 모자르니가 아닙니다. 됐죠? 기본형을 잘못 밝혀서 틀린 거고요. 가팔라는 뭐가 되는 거죠? 기본형이? 그렇죠. 가파르다에다가 르고 그 다음에 뭘 붙이면? 아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가팔라가 돼서 뭐가 생략됩니까? 의가 탈락되는 의탈락 현상이 되는 거죠. 됐죠? 커다란 뭐예요? 커다레스입니다. 그쵸? 라타에다가 알가 와서 커다레스입니다. 잘하셨고요. 8번. 다음 자료를 해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관찰한 정오의 기온 변화를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힌트가 있어요. 한 달 동안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볼까요? 한 달 동안? 뭐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온 변화를 찾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료의 연속적 변화를 파악한다. 됐습니다. 자, 이제 누황사인데 여러분 이 작품은 좀 알아둬야 될 작품입니다. 누황사. 누황사는 우리 조선시대의 가사를 보면 무슨 가사와 무슨 가사가 있다? 전개가사와 후기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할 때 모든 문제가 지금 수능화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수능에서도 가사하면 어디 가사가? 전개가사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후기가사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후기가사가 뭐가 없다, 작품성이 좀 모자라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개가사 여러분들이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관동별곡, 상춘곡, 규원가 등등등등 송민곡, 사민곡 다 나오는데 후기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누황사, 선상탄, 박일로의 작품이죠. 이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 수능에서도 전개가사를 다 내다 보니까 이제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작품성이 모자라다라는 기행가사가 2개가 있습니다. 연행가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일동장유가. 연행가는 말 그대로 어디? 중국 가면서 보고 느낀 거. 일동장유가는 일본 가면서 보고 느낀 것. 그 작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개가사를 다 내다 보니까. 근데 우리 누황사라는 거. 말 그대로 누황사가 뭡니까? 누추한 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황사는 전개에는 아니 전기가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뭐 한다? 전쟁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뭘 지으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만 이게 뭐 한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짓겠다라는 건 이걸 뭘 추구하겠다는 얘기죠?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반으로서. 하지만 개방심만 당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소 빌리러 갔는데 소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뭐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포기를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뒤로 보면은 뒷부분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자연에 들어가서 무엇 하겠다? 자신은 안분지족 또는 안빈낙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냥 지내겠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때 어느 부분이냐를 좀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비군자들아 낚시 하나 빌려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정신 추구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돼요. 낚시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다나 강에서 해야 되겠죠. 그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물질 추구보다는 뭐 어차피 여기 물질 추구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뭐 하겠다? 정신 추구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아까운 저 소를 베는 벼님도 좋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아까운 저 소비난 벽보님도 교할세고 뭡니까? 쟁기의 쇠주걱을 깨운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소쟁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뭐 하는 부분입니까? 농사 짓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얘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시가 엉킨 묵은 밭도 적에 있다라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은 허당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쟁기의 쇠조각을 깨워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소가 없어서 저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도 할 수 없다. 밭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춘경도 거의 다 지났다. 후리쳐 던져두자. 그럼 밭 가는 일도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쓸데없이 되었다. 다 내비두자. 강우의 한 꿈을 꾼 지도 별표 치시고요. 이제 문학할 거니까 우리 이거 보셔야 돼요. 강우라는 건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죠? 자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 있으면 뭘 추구한다? 그렇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추구할까요? 안 할까요? 하긴 하겠죠. 근데 어떻게?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 속에서는 집이 어때요? 초가삼간이죠. 띠집이죠. 그렇다고 싫어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호의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로니 아직 자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겁니다. 구복이 입과 배가 위로하여 먹고 사는 것이 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배도 채우지 못해서 어집어 잊었다. 뭘 잊었다는 얘기입니까? 나 먹고 사는 걸 너무 그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강호에 대한 꿈을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천비기우 콘내 녹죽도 하다 알샤. 즉 저기 땅의 물웅덩이를 바라보건대 푸른 물과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여기 별표 유비군자들아 낚시 하나 빌려서라. 이제 어디 들어가겠다 그래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딱 나눴을 때 내용적으로 뒷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노화 깊은 곳에 청풍명월이 버치되어 청풍명월 괄호 치시고요. 명월청풍 명이 뭡니까? 밝은 월은 달이니까 밝은 달, 그 다음에 청풍 푸른 바람이죠. 이건 뭘 상징할까요? 자연입니다. 그게 버시래요. 그래서 누구랑 친구 먹어서? 자연이랑 친구 되어서 임자 없음 풍월광산, 즉 자연이죠. 이것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난 어디에서? 자연에서 자연과 친구가 되어 평생 늙겠다. 무심 별표 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심이 나오면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전에서 무심이란 단어는 하나로만 해석해야 돼요. 뭐가 없다? 욕심이 없는 마음, 이렇게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욕심이 없는 마음이라니까 뭘 추구하지 않겠다? 물질적인 욕심을 갖겠다 안 갖겠다? 갖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한
백구, 백구가 뭐죠? 개 이름 아니에요. 그 비둘기, 갈매기, 흰 갈매기, 무심한 갈매기 어디에서 날아요, 여러분들? 바다. 바다나 강에서 날겠죠. 강에서 본 적 없어요? 강이 있어요. 있어. 고기만 있으면 나와. 아니 나 이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싸우는데 강에서 어떻게 갈매기가 있어요? 막 이러는데 쥐팰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한강에서도 보입니다. 근데 한강에서는 갈매기보다 닭둘기가 많이 보이죠. 지가 닭인지 비둘기인지 모르는 그 비만형 비둘기들, 날지도 못하는. 백구야, 오라 하면 말라 하겠냐. 다툴이 없는 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백구랑 나랑 뭐 하겠다, 친구 먹고 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친구예요? 백구도 자연과 친구 먹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욕심 없이 살겠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강호죠, 강호. 가장 적절한 건 뭘 찾으란 얘기랑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강호는 어디에? 자연 속에서 정신적 가치를 즐긴다. 또 자연 속에서 만족을 느낀다. 이와 관련된 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뭐가 가장 유사한 것 아니라 실현된 곳, 실현된 예,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북창이 맑았다니 우상 없이 길을 나서니 산에는 눈에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찬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잘 거 하노라. 중의적 표현입니다. 이 임재하고 한호란 여자가 시를 쓴 거예요. 화답시입니다. 이거 소고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는 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이 차란 자에다가 비우자예요. 그러니까 한호가 누구냐면 기생.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뭐가 돼요? 북창이 맑았다 하니 우산 없이 길을 나섰는데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차가운 비가 내린다. 오늘은 차가운 비를 맞았으니 어딘가 자는데 얼어 죽을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면. 그런데 찬비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한우 기생이라고 생각하면 중의적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나갔는데 틀리죠, 여러분들. 고전에서 꽃은 누굴 상징하죠? 꽃은 뭘 상징합니까? 보통 여자입니다. 꽃이 피는 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꽃을 꺾는다면 여자의 정조를 꺾는 거예요. 고전에서는. 공무도화가라는 거 또는 서경별곡 여러분들 배우신 적 있죠? 서경별곡에서 뭡니까? 대동강 저편에 꽃을 꺾으리라 이러는 거죠.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 이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들에 피는 꽃은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집안에 피는 꽃은 한 사람이 와서 그 집안에 온 사람만 꺾을 수 있잖아요. 들에 피어있는 꽃은 누가 꺾을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러니까 들꽃은 기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꽃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들에 뭐가 폈어요, 지금? 들에는 찬비죠. 그럼 들에는 한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우가 기생이니까 기생집에 한우가 있어. 오늘은 찬비 맞았다는 건 찬비한테 삘이 꽂혔으니 나 찬비 너한테 얼어서 죽겠다. 자겠다는 얘기니까 찬비야, 찬우야 나 너랑 자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우가 답시를 합니다. 어이 얼어자리, 무엇 얼어자리, 오빠 나 이거 입을 펴놨으니 금치는 원한 펴놨으니 오빠 카몬 베이비 이렇게 화답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야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지 자연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자연에 관련된 걸 해야 돼요. 자연 속에서 만족을 느껴야 돼요. 2번 백사장 홍려변에 굽리러 먹는 저 백로야 한 입에 두세 물고입니다. 무엇 나빠 굽히느냐. 우리도 구복이 원수라 굽리러 먹네. 이거는 누가 봐도 뭐 구복이 원수라 우리도 뭘 먹는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건 아닙니까? 자연에서 정신을 즐기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3번 한식 비긴 날에 국화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가 또 팁을 하나 걸면 고전에서 보면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것들이 꽤 많아요. 매난 국죽 송이라는 소재가 다시 말하면 매가 뭡니까? 매화. 나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죠. 이것들이 나오면 관용적으로 쓰이는 게 뭡니까? 지조, 절개, 충, 의지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선비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한식의 비계인 날이 국화 동그라미 치시고 반갑더라. 꽃도 보려니와 일일이 하루하루가 새로워서 더 좋더라. 풍상이 섞어지면 군자절을 핀다. 군자의 의지가 들어있는 게 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이유가 뭡니까? 군자의 무엇이 볼 수 있, 군자의 무엇을 볼 수 있으니까? 꽃을 볼 수 있으니까. 4번 이 중에 시름 없으니 끝났습니다. 시름이 없어요. 어부의 생이로다. 어부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어부라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부 뭐합니까? 고기잡이를 한다?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자연 속에서 뭘 즐기는 사람? 풍류라든가 흥을 즐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전에서는 2번에 거의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조 같은 거 볼 때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시가 없습니다. 잡아도 몇 개? 하나. 아니면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나오면 뭘 즐기는 사람이다? 풍류와 흥을 즐기는 사람이다.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중에 시름이 없대요. 걱정이 없대요. 왜? 이게 어부의 생이니까. 인력편주 자그마한 배를 만경파 넓은 바다에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다 잊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연에 있는 거죠. 인간 세상을 다 잊었다는 건 인간 세상이 아니란 얘기니까 자연 속에 있으니 날 가는 줄 알랴. 왜? 날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즐거워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1번 공간적 배경 밑줄 치시고요. 비극적 결말 예고 밑줄. 2번 지방색이 드러난 사투리 밑줄, 현장감 밑줄. 3번 인물을 형상화 밑줄하고 섬세한 내면 묘사 밑줄. 작품 밖 서술자 밑줄 치고 객관적 관찰 밑줄 치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제 지문을 읽어봤을 테니까 1번 공간적 배경이 사건의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닷가 공사장이니까.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상황인 건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극적으로 끝난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2번 지방색이 드러난 사투리. 사투리를 쓰나요? 아니면 표준어를 쓰나요? 이 사람들 사투리 써요? 표준어 써요? 표준어 쓰잖아요. 근데 사투리를 쓰면 현장감이 드러납니까? 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동네 사투리인지를 모를 뿐이지 뭔지는 모르지만 서울은 아니고 어느 특정 동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동네 사투리인지만 모르는 거지. 뭐 아바이 동무 이러면 어느 동네예요? 그죠? 우리가 북쪽이라는 거 현장감이 확 드러나잖아요. 행님이요 이러면 경상도로 다 가잖아. 아따 그 시기요 하면은 전라도. 그게 뭐요? 이러면 충청도라는 건 확 현장감이 드러나잖아요. 자, 세 번째,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하여 섬세한 내면 묘사를 하고 있다. 맞아요? 맞죠? 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작품법 서술자. 이거 작품법 서술자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몇 인칭 소설입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내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 뭐가 안 돼요? 객관적 관찰이 아닙니다. 객관적 관찰이 되려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인물의 심리를 전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4번도 틀립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송찬호의 구두, 이것도 참 재미있는 시입니다. 잘 보세요. 다음 밑줄 친 세 장 구름의 의미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 그랬습니다. 세 장하고 무엇? 구름. 자, 나는 세 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괄호 칠까요? 날뛰는 네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세 장은 무엇입니까?
감옥이란 얘기죠. 뭐를? 자신을 무엇한다?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없는 것? 자유가 없는 것. 이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처음엔 그것은 발이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자, 구름을 집어넣는 건 뭘까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누구죠? 새장 속에 있는 것들은 언덕을 잇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새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여기 구름 밑줄치시고요.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탕 같은 구두를 벗고 새 육체 속에 발을 넣어보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구름이라는 건 뭐죠? 어디를 날아갈 수 있는 거?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디로부터 벗어나는 거?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구두는 뭐가 되는 거죠? 자신을 속박하는 것. 근데 새장 속에 있는 새장도 마찬가지예요. 새장이라는 거는 뭡니까? 억압의 대상입니다. 현실에 뭐 하는 거? 길들여지는 것들. 그래서 새가 날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그러면 둘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죠? 대립관계입니다. 하나는 어떤 걸로? 부정적인 것. 하나는 긍정적인 대립관계 또는 대조적 관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문제 봅시다. 1번.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 나왔죠. 산호도 섬 쫓쳐진 거. 없는 저 하늘이니까 하늘과 산호 섬은 뭡니까? 반대 개념이죠. 분명히. 하늘로 가려면 그게 없어야 되니까. 이건 대립관계입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고요. 2번은 철 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소소한 마을길 위에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그늘. 나무는 제자리에 선 채 흘러가는 천년의 강물이다. 이때 그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무가 베푼 어떠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정도가 될 겁니다. 3번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도 없이 님 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그럼 꽃과 그대는 뭐가 됩니까? 꽃은 그대와 맺어진 어떤 사랑이라든가 그대와 연결된 인연, 이 정도 좀 되겠죠? 4번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냐? 흐르는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삽을 씻으면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그러면 삽은 뭐가 되는 거죠? 노동자의 무엇? 노동자를 상징하는 것. 삶의 힘겨움. 담배는 뭐죠? 이거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 담배 피우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의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자, 우리의 삶이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된 단어로 채워질 의미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때 들어갈 단어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하나죠. 자,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떤 걸 넣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번호는 1, 2, 3, 4번이지만 이거 주관식에 가까운 거죠. 찾아보라는 거니까. 봅시다. 우리의 삶이 영위에 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말동무라며 치시고요. 말을 통해 매게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뭡니까? 말이죠. 다르게 고치면 뭐 언어 정도가 되겠죠. 그럼 말은 또는 언어는 우리가 사실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있으면서 그것을 틀지우는 도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답지에 객관식화되지 않은 것뿐이지 독해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찾는 거니까 말은 제대로 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 나누어 먹는 것과 더불어 사람다운 삶의 터전을 이루는 요소이다. 판에 박힌 말, 일정한 틀에 굳어진 말의 범람은 무엇을 나태하게 하는 걸까? 말이 말을 나태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건 말이나 언어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정답은 기억 아니면 니은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나 봅시다. 경직된 언어가 상투적인 사고를 낳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기 괄호에 들어갈 건 뭡니까? 상투적인 사고를 낳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말이나 언어가 아니라 사고가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답은 기억 아니면 니은이에요. 다시 봅시다. 경직된 언어가 상투적인 사고를 낳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언문 관습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 말의 질서, 글의 질서, 삶의 질서가 제각각 따로 놀 때 무엇을 통해 생각하는 거죠? 사고, 아까 사고 나왔죠? 사고는 뭘 통해서 생각하는 겁니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고가 나온다고 했죠? 앞에 문장에서 보면. 그러면 디귿에 들어갈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언어 또는 말. 생각을 키우고, 생각의 다른 이름은 사고니까요. 자기의 일상을 체험하고 성찰하고 세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그런 점에서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데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는 생각 동그라미 치시고요.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 글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말과 사고, 언어와 사고, 말과 생각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당연히 그러면 4번에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이라든가 언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기억은 뭐가 들어갑니까? 말. 니은은 사고, 디귿은 말.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도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람들이 공동체의 삶과 참여하는 수단은 무엇이다? 말이다. 언어를 통해서 앞뒤가 같은 문장이니까 언어가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다른 말로 말.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3, 4는 모두 무엇에 대해서 말이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2번만 사고 또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나의 기억 리을 중에서 가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의 내용을 집약한 겁니다. 가부터 볼까요? 마고자는 마귀자와 비슷도 아니한 딴 물건이다. 한복에는 안성맞춤으로 어울리는 옷이지만 중국 옷에는 입을 수 없는 우리 독특한 옷이다. 그리고 그 마름새나 모양새가 한국 여인의 독특한 안목과 솜씨를 제일 잘 나타내는 옷이다. 그 모양새는 단아하고 아취가 있으며 솜씨는 섬세하고 교묘하다. 우리 여성들은 실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받아 온 안목과 솜씨를 지니고 있던 까닭에 어느 나라 옷을 들여오든지 그 안목과 그 솜씨로 제게 맞는 제 옷을 지어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의 거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식화시켰단 얘기죠. 여자들이 특히나가. 자, 나 보니까 귤이 회수를 건너오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귤은 누굽니까? 외국 겁니다. 회수는요, 건너오는 어떤 장소가 되는 거고요. 탱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나마 될 수 있는 건 탱자인데 탱자가 됐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더 높은 수준이 됐다는 얘기도 아니죠.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아니죠. 긍정적인 것도 아니죠. 더 볼까요? 예전에 남의 문물이 해동에서 들어오면 해동 문물이라고 변했다. 그러나 그것은 탱자가 아니라 얘기 나와버린 거죠. 그럼 탱자는 해동 문물이 아닌 거예요. 더 좋은 문물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주였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진주. 뭔가를 받아들여서 해동 문물로 시킨 것. 더 높은 차원의 문화로 만든 것. 진주. 이해되셨죠? 거기 나온 글 중에 우리 안성맞춤이라는 거 있죠. 안성맞춤 위에 가달라기 보면 안성맞춤이 왜 안성맞춤이에요? 안성에 가면은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 안성에 가면 뭐가 됩니까? 삼남에서 올라오는 모든 게 안성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 안성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안성탕면은 왜 안성탕면이에요? 안성에 공장이 있어서 안성탕면입니다. 진짜요. 그 안성탕면 그 주소지를 보면 안성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 평택에 있었으면 평택탕면 될 뻔했어요. 안성이 있다 그래서 안성탕면입니다. 재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뭐 없이 성의 없이 지은 거고 어떻게 보면 참 잘 지은 거고. 됐죠? 여러분들 그 허생전이라는 소설 읽어본 적이 있죠? 허생이 돈 만냥을 꾸어서 어디 갑니까? 안성에 가서 이것저것 막 다 사잖아요.
삼남에서 올라오는 길목이니까 거기를 차단해서 거기 걸 다 사버리면 올라올 곳이 없습니다. 자, 14번 다음 글과 일치하는 진술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답지부터 한번 볼까요? 농경생활과 함께 문명시장 밑줄. 진술에 농경과 함께 문명시장. 중세시대 밑줄 치고요. 기독교가 자연 파괴 밑줄. 3번 농경생활 밑줄. 잉여 발생 밑줄. 인간관계 변화 밑줄. 4번 농경사회 밑줄. 자연이 제공하는 것 밑줄. 의존 밑줄. 자, 읽어가면서 이게 있나 보자고요.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문명의 기본 구도는 인간이 채집과 수렵의 기나긴 유랑을 끝내고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여 농경을 시작한 1만 년 전에 이미 틀 지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문명의 기본 구도가 뭐가 시작되면서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1번은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1번은 지우면 되겠죠. 그 이전까지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완전히 의존하여 목숨을 이어온 바 거기에 어떤 변형도 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3번 약간 추론은 가능하죠. 좀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농경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이제 인간은 자연의 힘을 가해 주어진 것 이상의 산물을 취하면서 그로부터 점차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뭐가 됐다? 바로 이것이 이후 전개된 모든 과학적 사고와 기술 발달의 기초가 된 셈이다. 한편 농경혁명으로 인해 인간과 인간관계에도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몇 번입니까? 3번 해결할 수가 있겠죠.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자원이 공유되고 협동과 분배를 통해 생계를 영유한 수렵 채취 사회의 주된 원리는 지배보다는 상호성이었다. 그런데 농경에 힘입어 잉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자기가 먹을 것 이상 생산할 수 있기에 다른 누군가가 놀고 먹거나 아니면 생산 이외의 활동을 종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바로 여기에 노예가 출현했다. 인간관계가 바뀐 겁니다. 이제. 이는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인 바 인간이 인간을 경제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혁명과 도시 문명이 야기된 자연의 변화는 약 20여 세기 동안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중세에 접어들면서 기독교니까 몇 번을 보는 거죠? 2번이죠. 기독교가 애니미즘을 박멸하여 자연에 대한 정령신앙이 사라진 상황에서 야금술의 발달로 생겨난 도끼와 쟁기에 힘입어 대규모의 산림 벌목과 개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자연의 파괴가 한층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자연 파괴 가속화한 건 맞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 됐죠? 자, 15번 다음 글의 관점에서 기술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답지부터 볼까요? 1번 기존 견해의 타당성 밑줄 치시고요. 논리적 입증 밑줄 칩시다. 종래와 다른 밑줄 치고 독창적 견해 밑줄. 기존 견해의 오류 밑줄, 지적 밑줄. 기존 견해의 밑줄, 부분적 인정, 자신의 견해 진술. 이렇게 갑시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일단 명창으로 알려지면 양반 관료들과 부호 및 귀족들의 후원과 보상이 뒤따르니 판소리 창자들은 좌상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기회와 더듬을 연마하는 일에 공력을 들이게 됐다는 것이다. 원래 밖에서 막자치기로 우겨서 내던 소리에서 점잖은 좌상들을 앉혀놓고 단아한 분위기로 소리를 하게 되니 고도의 음악적 세련과 정교한 너름 세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세기를 판소리 전성기로 보아왔던, 자 괄호칠까요? 19세기를 판소리 전성기로 보아왔던 종래의 견해는 이러한 음악적 연의적 측면에서 국한시켜 볼 때는 분명 타당하다. 이거 누구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거 맞긴 맞아. 국한시켜서 보면 맞긴 맞아. 판소리에 대해서. 그리하여 이 시기 이후의 창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득음에 주어지며 이야기의 수평적 전파는 약화되고 가창의 고도한 수련 및 수직적 전승이 부각된다. 한편 굽이 전승되던 판소리가 사실로 기록되거나
무엇하는가? 한편이 뭐가 됩니까? 전환시킨 거죠. 그럼 앞부분은 그럼으로부터는 뭐가 된 겁니까? 첫 번째 문단은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러므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의 거 주장 인정해 준 거죠. 남의 이야기 인정한 거죠. 한편은 내용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했다? 전순구비되던 판소리가 사설로 기록되거나 판소리기 소설로 정착됨으로써 이제는 뭡니까? 득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 기록 문학으로 넘어왔죠. 유동성이 축소되고 고정된 작품화할 소지를 갖게 된다. 이러할 때의 신체호 같은 아전층은 판소리의 양반의 보수적, 복문적 가치의식을 교묘하게 뭐한다? 왜곡한다. 그리하여 양반의 구미에 맞지 않는 작품들은 점차 퇴조의 기미를 보이고 남은 작품들은 전례적 내용의 완화적 수정이나 상황에 따른 가감, 전화한 내용이 첨가 등 일단의 개작과 세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판소리가 옛날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인정해줬죠. 하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양반의 것은 발전하고 발전하지 않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개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16번 다음 중 품사가 다른 것 그랬습니다. 1번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런은 뭐죠? 품사가 관형사가 되는 거죠. 2번 그 물건은 몇몇 재래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몇몇은요? 재래시장을 수식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됩니다. 그는 아주 부자가 되었다. 그는 이겁니다. 아주입니다. 아주. 분명히 아주라는 거는 부자를 수식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뭐 앞에 있지만 명사 앞에 쓰였지만 이건 뭡니까? 아주는 부사라는 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부사가 뭘 꾸미는 경우였죠? 명사를 꾸미는 경우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아주 부자였다. 저 남대문 이런 식으로. 부사입니다. 가진 양념은 뭐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죠. 관형사. 그러니까 1, 2, 4번은 관형사가 되고 3번은 부사가 되는 겁니다. 17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이사갈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맞나요?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이사 띄고 가다죠. 이사를 가다니까. 시험에 떨어지자 그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뭐가 틀렸죠? 미친 띄고 듯입니다. 듯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듯이 뭐죠? 의존명사죠. 미치다에다가 관형사의 어미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 띄고 듯입니다. 속담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잖아. 형만 띄고 한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리을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말을 끌어오는 거니까 붙이셔야 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8번. 기억이 주장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그랬습니다. 한국은 오류입니다. 한국은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섬나라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의 역사를 마치 운명처럼 받아온 것 이거죠. 됐죠? 것처럼 생각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틀림없는 판단이라면 장래도 그러한 운명을 짊어진 채로 같은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해야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반도니까 그렇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끌어낸 것인가? 저 그리스의 반도를 생각해보라. 또 이탈리아의 반도는 어떠하였던가? 고대 그리스의 문의 부흥기의 문화는 반도 아닌 어디서 생겨났다는 것인가? 반도니까 그저 소극적인 운명을 걸머져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 얕잡아 헐뜯는 좋지 못한 버릇이 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럼 기억의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도는 무엇이다? 대륙과 어디에서? 섬나라에서 무엇한다? 고난을 겪는다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다 그래서? 반도다 이거죠. 그러므로 한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론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원인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온 거예요. 1번은 무슨 오류입니까? 부분이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참인 것을 그 전체에 대해서도 참이라고 주장했다. 결합의 오류입니다. 2번 전체에 대해서 참인 것은 그 구성 요소 개체에 대해서도 참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분할의 오류죠. 거꾸로. 세 번째
어떤 결과의 원인 또는 아닌 것을 그 결과의 원인으로 잘못, 결과가 이랬으니까 원인도 이랬다고 잘못한 것.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뭐죠? 상대방이 반증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것. 무지의 올입니다. 19번. 다음 중 어문 규정이 나타난 것만으로 묶인 것은 까탈스럽다, 엔돌핀, 오목교. 어긋난 겁니다. 까탈스럽다는 뭡니까? 맞아요? 아니죠. 까다롭다가 되는 거고요. 엔돌핀이 아니죠. 뭡니까? 엔도르핀. 오목교 맞지 않나요? 교할 때 다리에는 뭘 붙이지 않습니까? 붙임표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틀린 건 1번이네요. 그럼 2번. 섭섭전타, 카운슬링, 묵고. 틀린 거 있어요? 있죠. 뭡니까? 섭섭하지 않다죠. 그러니까 뭐만 섭섭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찬타가 아닙니다. 섭섭지 않다. 근데 까탈스럽다는 그치. 요거는 까탈스럽다. 그쵸. 원래는 이게 낼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냈기 때문에 까다롭다니까 바뀌어서.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고 그 위에 적어주세요. 이제는 됐다. 낼 때의 생각은 까다롭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바뀌어서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자, 카운슬링은 맞아요, 틀려요? 카운슬링은 맞죠? 무코는 잘못됐죠.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H. 무코 항해니까 체언에는 뭘 적습니까? 히읗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 뒤에 K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HO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우유병, 나르시즘, 그 다음에 뭐 동작 구청 중에 잘못된 건 뭐가 있습니까? 유병인가요? 우유병입니다. 나르시즘이 아니고 나르시시즘이죠. 반지를 하다 트랜스 지방, 그 다음에 울지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유? 울지 맞는데요? 왜? 반지르르 하답니다. 환장하겠지 진짜. 됐죠? 자, 20번. 다음 미주진 관계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다른 관계 관형절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략된 거죠. 근데 뒤에 단어를 끌어와가지고 묶어보면 앞으로 넘겨보면 뭐가 됩니까?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희가 먹은 사과죠. 뭘 먹었습니까? 영희가 뭘 먹었어요? 사과를 먹다죠. 그럼 뭐가 생략된 겁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2번. 좋은 차니까 차가 뭡니까? 좋다죠. 그럼 1번은 뭐가 생략된 거고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 2번은 주어가 생략된 관계관형절. 그럼 이제 3번과 4번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자, 3번. 담을 타는 도둑이죠. 도둑이 뭘 하는 겁니까? 담을 타다니까 주어가 생략됐죠. 여기에 잡히는 생선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뭐가 생략됐죠? 주어. 1번은 목적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약점 체크를 좀 길게 설명을 했네요. 뭐 아까 그 문학과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학 일반 2권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